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안한 기술 자문 역할을 사양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이용수 부회장 등이 프랑스 칸에 체류 중인 히딩크 감독을 직접 만나 기술 자문을 비롯해 축구대표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정중히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맡기로 한 일이 있어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돕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6월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죠.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문선 축구연구소 소장께서도 그런 주장인데요. 신문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히딩크 카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선 대표팀이 불안하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니까 최종 예선전 10경기 중에 8경기를 하고 경질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로 2경기를 치렀는데, 예. 사실은 뭐 자력에 의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이란의 도움으로 이제 본선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나 지수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네. 남의 도움으로 본선 티켓을 땄는데 본선에 가서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변화 시점에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외국 감독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좀 더 자기는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예. 이제 히딩크 카드가 급 부상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팀이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는데 히딩크 네. 감독만 딱 온다고 대표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자, 히딩크 감독이 맡는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팀 경기를 보니까 뭔가 경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 교체나 또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축구 대표팀 경기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부정 부패로 지금 결국은 많은 또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총합의 합이 이제 경기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과연 누구인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승점을 이제 2번 비겨서 결국은 본선 티켓을 이란의 도움으로 따긴 했지만 독이 든 성배를 선택을 해서 한 것도 공이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일본이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협회도 그런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냉정한 시각에서 놓고 보면 월드컵 본선에 가서 과연 이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자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을 밝히면서 결국은 축구협회의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장이죠.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김옥원 그 기술위원장이 또 거짓말 논란까지도 이제 이것이 가중되면서 축구계는 지금 극도의 어떤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4강 신화에서 분명히 능력을 입증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표팀을 맡은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뭐 한 달에 대표팀 경기가 평균 2.5경기나 있을 정도로 다른 일본과 한국이 같이 월드컵 유치했지만 일본 대표팀보다도 경기를 훨씬 더 많이 치를 정도로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아있는 기간도 불과 한 10개월이고 그리고 해외파가 워낙 많아서 소집해갖고 경기 치를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과연 히딩크라고 되겠느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 때문에 더 히딩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요? 자, 대표팀 경기력의 문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해외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조기 소집한 국내파 선수들은 또 국내에서 먼저 대표팀을 수집해서 훈련을 하는데 네.
실제로 게임 뛰는 것은 해외파 선수들이 주로 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팀에서 갈등적 요소가 상당히 컸어요. 예. 슈틸리케 감독도 고전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또 국내파 선수의 갈등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슈틸리케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어요. 예. 잉글랜드 리그에 가서 손흥민 선수도 만났었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또 구자철 선수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선수를 만났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잘 원만하게 되질 않았죠. 그리고 예. 또 협회도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예. 슈틸리케 감독만 데려다 놓고 시스템을 갖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 외국 감독이 오면 코칭 스텝이나 경기 분석관이나 체력 담당 코치나 뭐 이런 스텝들을 갖춰서 시스템으로 대표팀을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표팀이 힘이 빠지고 슈틸리케가 처음 와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그러다 기운이 빠졌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갈등적 요소가 지금 현재 대표팀 코칭 스텝을 갖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것이 치유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그 선택보다는 예. 히딩크 감독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경험한 100점 노장이거든요. 세계적인 팀도 이끌어봤고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을 4강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히딩크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없을수록 히딩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같이 고민해볼 숙제 던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문선 축구연구소의 신문선 소장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 직접 취재했던 김동민 스포츠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다시 맡겠다는 말,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경기 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선까지 신태용 감독에게 맡기기로 한 기존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예. 오늘 우즈벡에서 귀국한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용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몸값을 맞춰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몸값을 맞춰준다고 해도 지금 신태용 감독과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본선행을 이루고 왔는데 환영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감독 자리를 놓고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축구를 보는 눈이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히딩크가 다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면 뭐 지금까지 그 좋은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국민이 원한다면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야기를 처음 이것을 한 시점이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봉을 협회에서 맞춰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국민이 원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연봉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이 돈이 목적이었다면 중국 프로구단에 그 거액을 주겠다는 이 구단들의 제의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 대표팀도 꾸준히 제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제안 역시 거절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축구의 전설과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득보다는 실의도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최소한 성적으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도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봤을 것입니다. 네네. 젊은 피 이승우, 백승호, 황희찬 이런 유로파들도 많고 예. 또 빅리그에서 뛰는 손흥민도 있습니다. 그런 보배들을 잘 꿰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만큼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으로 축구 내용으로 팬들에게 어필할 자신감 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될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히딩크 감독 그동안 위기 때마다 투입해서 소방수 역할을 아주 잘했고요. 2009년 첼시 FA컵 우승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02년 그 열기를 기억하는 팬들이라면 히딩크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레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히딩크가 온다면 우리가 뭐 얻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일부 팬들이요, 뭐 청와대 청원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청원이나 서명운동 조짐도 보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선수 발굴, 체질 개선, 규정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 기량 발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이 온다면 2002년 거리에서 보여줬던 그 태극기의 물결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난 탄핵 정국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던 그 광장이 다시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예. 4강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용이 있고 또 철학이 있는 축구로 충분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리입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안한 기술 자문 역할을 사양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이용수 부회장 등이 프랑스 칸에 체류 중인 히딩크 감독을 직접 만나 기술 자문을 비롯해 축구대표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정중히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맡기로 한 일이 있어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돕겠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6월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우리 국가대표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 많죠. 히딩크 감독을 모셔오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신문선 축구연구소 소장께서도 그런 주장인데요. 신문선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히딩크 카드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죠. 축구 대표팀 경기는 하나의 상품 아닙니까? 예. 이 제품을 만드는 축구협회가 또 부정 부패로 지금 결국은 많은 또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의 총합의 합이 이제 경기력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면 과연 누구인가? 네. 이제 일각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승점을 이제 2번 비겨서 결국은 본선 티켓을 이란의 도움으로 따긴 했지만 독이 든 성배를 선택을 해서 한 것도 공이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도 일본이 있습니다만. 지금 축구협회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협회도 그런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냉정한 시각에서 놓고 보면 월드컵 본선에 가서 과연 이 한국 축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희망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히딩크 감독이 자신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축구에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뜻을 밝히면서 예. 결국은 축구협회의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장이죠.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겸하고 계신데 김호건 그 기술위원장이 또 거짓말 논란까지도 이제 이것이 가중되면서 예. 축구계는 지금 극도의 어떤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4강 신화에서 분명히 능력을 입증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표팀을 맡은 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 기간 동안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한 달에 어떤 의미에서요? 우선 대표팀이 불안하고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경질이 됐고, 그러니까 최종 예선전 10경기 중에 8경기를 하고 경질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신태용 감독 체제로 2경기를 치렀는데, 예. 사실은 자력에 의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이란의 도움으로 이제 본선에 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나 지수를 분석해 보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네. 남의 도움으로 본선 티켓을 땄는데 본선에 가서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한국 대표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변화 시점에서 시간도 없고 그리고 외국 감독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좀 더 자기는 기회가 되면 기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예. 이제 히딩크 카드가 급 부상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우리 대표팀이 좀 불안불안하다는 건 국민 모두가 느끼는데 히딩크 네. 감독만 딱 온다고 대표팀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죠. 자, 히딩크 감독이 맡는다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팀 경기를 보니까 뭔가 경기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잘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리고 벤치에서 선수 교체나 또 선수 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도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